나는 보통 월마트에서 쇼핑을 하지 않는다. 자랑하는 건 아니다. 경제적 상황 때문에 꼭 거기서 쇼핑하는 사람들을 깔보는 것도 아니다. 그냥 만약 내가 월마트에서 쇼핑을 했다면 뭔가를 더 일찍 눈치챘을 거라는 거다. 늦은 밤이었다. 난 생필품들이 잔뜩 부족했다.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겨우 마친 후였고 내일도 종일 일할 건 마찬가지였다. 난 화장지도 비누도 우유도 없이 다음 휴일까지 버텨보겠다고 포기 중이었지만 점심으로 먹을 고기마저 떨어졌다는 걸 기억해내고 결국 젠장 할 수 없지 하게 되었다. 항상 먹는 샌드위치 없이 일을 나가는 경우는 절대 없을 것이다. 나는 고물차를 끌고 나가 세븐일레븐이든 뭐든 찾으려다 이젠 우리 모두가 자다가도 알아볼 만한 대형 주차장을 보게 되었다. 난 내게 남은 선택지가 뭐가 있나 다시 생각해보고는 할 수 없이 차 깜빡이를 켰다. 주차장은 거의 비어 있었다. 내가 가는 마트마다 그러는 것처럼 카트가 나돌아다니고 있지도 않았다. 차에서 나와 마트로 들어갔다. 난 안전히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첫 번째 문제점을 눈치채지 못했다. 아마 그 문제점은 반대편에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 노련한 직원에게 더 일거리였을 것이다. 간판은 월마트라고 쓰여 있었다. WAL이 아닌 WALL. 내 피곤한 두뇌는 그걸 그냥 잘못 읽은 걸로 간주하고 넘겨버렸다. 정말이지 뭔가 아주 잘못된 표지판들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대신 말이다. 문에서 인사를 하는 직원은 뚱뚱한 남자였거나 여자였다. 사실 별로 자세히 보지 못했다. 관심도 없었고 월마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악센트가 이상한 곳에 들어가 있었다. 월마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이렇게 다시 말하지만 피곤하고 별 관심도 없어서 뭘 예상해야 할지도 몰랐다. 난 그냥 카트를 잡아 끌고 돌아다니기 시작했다. 그곳은 세상이 정말 컸다. 난 창고용 매장에 처음 가보는 건 아니었지만 거긴 정말 가도 끝나지 않았다. 난 끝없는 통로를 가로질러 카트를 밀면서 나한테 필요한 물건의 표지판이 있나 둘러보고 있었다. 각 통로마다 붙어있는 표지판과는 상관없이 그저 값싼 쓰레기들로 채워져 있는 듯 했다. 난 공구, 장난감, 전자기기, 플라스틱 물품들의 패키지 상품들을 보았지만 내가 필요한 것만 없었다. 다음 문제점은 내가 실제로 상품을 하나 관찰해 봤을 때 나타났다. 펜치 5개짜리 묶음 상품이었는데 내가 집어서 보니까 사실은 텅 빈 상자였다. 플라스틱 뒤로 비친 펜치들은 그냥 사진이었다. 난 그냥 보안 문제 때문에 그렇겠지. 내가 캐셔한테 이걸 가져가면 직원들이 진짜 물건을 보안 케이스에서 꺼내줄 거야 하고 생각했다. 그리곤 다음 물건을 살펴봤다. 포크 세트. 똑같았다. 이번엔 탈색 용기를 집었다. 텅 비었다. 난 그때 마트에 혼자 있지도 않았다. 두어 명의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나만큼이나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.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내 셔츠를 기대에 차서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고 난 고개를 저었다. 그렇게 큰 마트면 직원이 많아야 하지 않겠는가. 안내 직원들, 사고 예방 직원, 재고 관리자들,
그 많은 일들. 난 카트를 끌고 돌아서 보이지 않는 직원들을 찾아다녔다. 10분 후. 농담이 아니다. 난 카트를 그냥 아무데나 내버려뒀다. 다니는데 방해만 됐기 때문이다. 계속 직원은 하나도 안 보였다. 예전에도 짝퉁 마트들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다. 중국 같은 데서는 가짜 애플 스토어를 너무 잘 만들어놔서 직원들조차 자기가 누구 밑에서 일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. 하지만 여긴 미국이었다. 대체 왜 누군가가 여기서 그런 짓을 하겠는가? 몽골을 당하려고. 누구든 그런 짓을 하면 아마 마트 문을 열기도 전에 대기업 변호사들한테 고소를 당해 밑바닥까지 추락해버릴 거다. 직원을 찾는 걸 거의 포기한 상태였을 때 누군가가 모퉁이에서 월마트 직원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걸 봤다. 난 졸졸 따라가서 실례합니다 하며 불렀다. 그런데 그 사람은 전혀 멈추지 않았다. 난 좀 더 크게 불렀다. 저기요! 난 살짝 뛰기 시작했다. 어떻게 된 건지 이 사람은 계속 나보다 훨씬 앞서갔다. 그냥 평범한 속도로 걷고 있는데도 말이다. 난 진짜로 뛰기 시작했다. 누군가가 우리 앞쪽에 있던 통로에서 또 다른 삐걱대는 카트를 밀며 나타났다. 다른 쪽을 쳐다보면서. 직원은 다른 통로로 가기 위해 방향을 틀었다. 그 직원은 다른 쪽도 완전히 똑같이 생겼다. 난 가다가 멈춰섰다. 방금 뭘 본 건지 확신이 안 섰다. 그 다른 손님은 직원을 목격하고는 부랴부랴 카트를 밀며 사라져버린 유령 직원을 쫓아갔다. 난 그 직원이 완전히 180도로 도는 걸 봤는데 얼굴이 없었다. 직원의 앞쪽은 뒤쪽과 완전히 똑같았다. 이목구비가 전혀 없었다. 아무것도. 난 위를 쳐다봤고 거기가 어딘지 전혀 모르겠다는 걸 깨달았다. 그 직원은 날 마트의 깊숙한 곳으로 더 끌고 왔을 뿐이었다. 그곳엔 아무 창문도 없었고 내가 예측했던 것보다 통로들은 훨씬 길게 뻗어 있었다. 대체 여긴 뭐지? 난 살짝 떨었다. 문을 찾을 시간이었다. 내가 얼마나 멍청한지 깨달을 때까지 난 한동안 통로들을 가로질러 문을 찾아다녔다. 난 그저 벽을 찾고 그걸 따라서 맨 앞까지 가면 되는 거였다. 정말 쉬운 거지. 안 그래? 틀렸다. 난 벽을 찾았고 벽면을 따라 쭉 걸었다. 직각 모퉁이를 5번 돌았다. 5번이나 벽을 정확히 따라갔지만 아무 눈 없었다. 진짜로 무서워지기 시작했다. 좋아. 여기는 진짜 마트가 아니었어. 하지만 왜 문을 찾을 수 없는 거지? 난 생각을 해봤고 그들이 문을 안쪽 벽에 숨겨뒀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. 문을 닫으면 문이 사라지게 말이다. 마트 안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뒤를 돌아보진 않았잖아. 안 그래? 난 벽을 살짝 두드리면서 그 경로대로 계속 걸었다. 문이 숨겨져 있을 만한 곳을 찾으면서. 저기요. 거기 누구 있나요? 내 뒤에 있던 판매용 선반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. 이 장소에서 누구든 별로 믿을 준비가 되어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답한다고 피해볼 건 없겠지 하고 생각했다. 여기 있어요. 다른 손님인가요?
하느님 감사합니다.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다. 타일 바닥에서 카트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. 여기 몇 시간이고 있었어요. 제 핸드폰은 여기서 신호가 전혀 안 잡혀요.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? 길을 잃은 것 같아요. 네, 물론이죠. 난 다음 통로를 바라봤다. 저한테 직선으로 걸어오실 수 있나요? 죄송한데 이 통로는 막혀 있는 것 같아요. 양쪽으로 선반들이 있고 그냥 막혀 있을 뿐이에요. 그럼 다른 쪽 끝으로 한번 가볼 수 없나요? 시도는 해봤어요. 혹시 제가 못 보는 걸 볼 수 있으신가요? 많은 의심을 하면서 난 벽에서 떨어져 통로로 들어갔다. 목소리를 이용해 그분을 안내하려고 노력했다. 그는 날 귀찮게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자기가 직선 통로에서 길을 잃다니 너무 바보 같다며 와이프가 뭐라고 생각할까라며 말했다. 나는 통로 끝에 다다랐고 차갑게 소름이 끼쳤다. 거긴 더 넓은 판매용 선반이 비치되어 있었다. 그 양옆의 통로들은 비어 있었다. 거기 계세요? 네. 뭐라도 보이세요? 당신은요? 전 그냥 다른 쪽이랑 똑같이 쓰레기 같은 것들로 채워진 선반만 보이네요. 그의 목소리는 약간 당황에 차 있었다. 여기 대체 어떻게 들어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. 제가 못 보는 입구라도 있다면 말이죠. 어쩌면 제가 직원 전용 구역으로 들어와 버린 걸까요? 목에 뭐가 걸린 느낌을 삼켜내기가 힘들었다. 어쩌면요. 거짓말했다. 저기요. 제가 앞문을 찾아서 꼭 누군가에게 연락할게요. 알았죠? 할 수 있는 한 빨리 돌아올게요. 그냥 열리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지 마세요. 알았죠? 네, 알았어요. 그는 조금 나아진 듯해 보였다. 누군가 해결해준다는 편안한 거짓말을 들었으니 난 사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는데 그걸 그분이 알 필요는 없었다. 난 다시 벽을 찾아서 따라가기 시작했다. 공격적으로 선반들을 쳐대면서 난 비밀 입구를 찾기 위해 쓰잘데없는 짝퉁 물건들을 여기저기 널브러뜨렸다. 통로들 사이의 간격들은 더 길어졌다. 통로 2-3개 정도의 넓이의 선반들이 보이곤 했다.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도 들렸다. 난 벽을 따라 뛰기 시작했다. 어딘가 꿰매어진 자국을 찾으면서 계산대도 푸드코트도 문이 있을 만한 지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. 그곳은 쓰레기로 채워진 빈틈없는 큐브였고 난 아무 결실 없이 빙빙 돌며 뛰고 있었다. 그날 밤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행운을 맞았다. 인사하는 직원을 찾았다. 멀리서 봤을 때 그건 사람처럼 보였다. 곁눈질로 별 관심을 갖지 않은 채로 바라보면 사람처럼 보였다. 하지만 정말 자세히 보면 머리에 이상한 모양새들이 마구 조합된 채 얼굴같이 보이게 되어 있을 뿐이었다. 마치 여러 색의 점으로 이루어진 그림들처럼 말이다. 멀리서 바라봐야만 뭔가로 보일 뿐이었다. 가까이서 보니
그냥 의미 없는 색깔방울들의 조합이었다. 인사치고는 어떻게 걷는지 모르는 것 마냥 뒤뚱대고 있었다. 과장이 아니라 계속 발을 잘못 디디고 몸을 베베 꼬는 것이 마치 이족 보행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았다. 나는 뒤로 바짝 다가가 그것의 셔츠 칼날을 잡았다. 직원은 눈을 깜빡였다.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이상한 것이었다. 그건 눈이 없었고 그저 작은 토막 여러 개들이 모여 멀리서 보면 눈같이 보이는 그림자 형상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. 난 너무 소름 끼쳐서 칼날을 놔버렸다. 문은 어디에 있지? 난 물었다. 그것은 약간 발을 끌었다. 망할 문은 어디 있냐고! 난 그걸 살짝 밀쳤다. 이봐, 날 나가게 해주면 경찰은 부르지 않겠어. 그러니까 그냥 날 좀 나가게 해줘! 인사치고는 주변을 돌아보더니 다시 날 쳐다봤다. 무서운 깨달음이 떠올랐다. 아까 그 양면의 직원처럼 이것도 그저 한 가지 목적만을 갖고 있는 게 분명했다. 이 깨달음을 가지고 뭘 할 수는 없었다. 아무데도 갈 데가 없었으니까. 난 그때 약간 미쳐갔다. 배도 고픈 데다 피곤하고 절망적이었다. 난 인사 직원을 벽으로 던져버렸고 그것은 젤리로 가득 찬 콘돔 마냥 찢어졌다. 벽이 열렸다. 나는 달콤한 자유의 밤 공기를 맡았고 달리기 시작했다. 잘한 일이었다. 내가 뛰자마자 벽은 바로 닫히기 시작했으니까. 내 팔꿈치를 닫히는 벽에 세게 찧었다. 며칠 동안 멍은 들었지만 나는 탈출했다. 인사 직원은 운이 없었다. 문이 그걸 짓누르고 닫히면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. 난 내 차로 달려가 총알처럼 거길 빠져나갔다. 난 가까운 스트릿몰에 주차한 후 경찰을 불렀다. 근데 내가 너무 신고를 잘못했나 보다. 가짜 월마트랑 갇힌 사람들 얘기 중간에 전화 받던 사람이 끊어버렸기 때문이다. 난 경찰서로 직접 운전해 가기로 했지만 내 이야기는 비판만 들을 뿐이었다. 몇 시간이 지난 것 같았을 때에야 나랑 같이 거기로 가주겠다는 경찰관 하나를 만날 수 있었다.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. 난 월마트에 갔을 때 목적 없이 막 돌아다니다가 간 것뿐이었다. 거기서 도망쳐 나올 때에도 완전히 공황 상태였다. 이젠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다. 경찰관은 결국 길을 못 찾겠으면 경찰서로 돌아가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내게 말했다. 난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도망치듯이 돌아왔다. 죄책감을 꿀꺽 삼켜버리면서 난 모두를 그 마트 안에 가둬두고 왔다. 그들이 아침까지라도 버텨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. 다음날 직장이 아프다고 전화하고는 월마트를 찾으러 운전해 다녔다.
난 모든 쇼핑센터, 스트릿몰, 어디든 내가 어젯밤 간 곳과 비슷한 곳들이라면 전부 살피고 다녔다. 결국 내가 어젯밤 본 도넛 가게를 찾았고 거기서부터 내가 갔던 경로를 다시 따라갈 수 있었다. 난 익숙한 주차장이 있는 커다란 창고 형태의 건물을 찾아냈고 어젯밤 있던 차들도 전부 그대로 있었다. 건물은 비어 있었다. 표지판도 선반도 아무것도 없었다. 난 그때부터 계속 기회가 있다면 계속 찾아다녀 보고 있지만 한 번도 다른 월마트를 본 적은 없다.